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벌써 177회, 기간으로 따지면 벌써 4년 넘게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정민님 운전 중에 신호 대기 중 인사드립니다. 네, 운전 조심하십시오. 네, 이렇게 운전 중 계시니까 댓글은 달지 마시고 그렇게 블루투스 해놓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방송이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1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점점 이제 구독자분들도 늘어나고 계시고 또 참석하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 좀 갑론을박 말이 많죠.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좀 바람직한 개혁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행인 건 뭐냐면 연금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한 관심 가지시게 되고 또 이렇게 관심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불만도 많이 쌓이겠지만 또 그만큼 또 개선되는 점도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연금이란 좋은 제도와 상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갇혀서 연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이제 진짜 코앞에 닥쳤거든요. 100세 시대. 노후에 연금의 중요성을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연금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사회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잡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연금 박사는 벌써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연금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잘 이제 알아주지 않으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죠. 여기 옆에 보시면 전화번호 보이시죠? 1800-3624 여기도 보입니다. 여기. 네, 저희 센터 전화번호니까 혹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궁금하신 거, 해결 못하신 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좀 상담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무료로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 연금 전문가라는 사명을 가지고 저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좀 볼까요? 네. 자, 남칸님 반갑습니다. 네, 이영일님 반갑습니다.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자, 안단태님. 67년생 59세이고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와 IRP에 5천만원 있으며 올해가 5년 차입니다. 27년도 퇴직이고 굳이 돈이 안 필요하면 안 찾고 27년까지 납입하는 게 나은지요. 개시하라고 하신다면 이유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돈 1만원이라도 찾으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연금저축 펀드와 IRP에 5천만원 들어있으시네요. 자, 그런데 27년 퇴직이시기 때문에 지금 들어있는 돈은 연금저축펀드에 개인적으로 불입하신 돈이거든요. 퇴직금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아직 퇴직하지 않으셨으니까 안 들어왔을 것이고 그냥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으시기 위해서 불입한 돈이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는 그냥 55세 넘으셨고 5년 넘으셨기 때문에 수익률이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연금저축펀드나 IRP 내에서 운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개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수익률이 낮은데 그 연금저축 펀드 내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연금으로 개시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연금저축 IRP 내에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면 굳이 개시할 필요는 없겠죠. 단돈 10,000원이라도 빼야 된다는 얘기는 IRP에 퇴직금이 들어있을 때 얘기입니다. 퇴직금은 10,000원이라도 빼야 연차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퇴직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불입하신 돈이기 때문에 10,000원이라도 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천천히 한도 내에서 연금을 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안단트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상담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네. 자, 이영일님 반갑습니다. 김정민님 반갑습니다. 김우리님 반갑습니다. 리블루코너님 반갑습니다. 자유회님 반갑습니다. 개구리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 인사해 주시면 제가 한 번씩 읽어보다 보니까 나중에 자주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이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스카리님 오셨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65세까지 정년 연장이 된다면 국민연금도 65세까지 내게 될까요? 네, 지금
국민연금을 더 내야지 기금 고갈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더 내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년 연장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5세 정년 연장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65세까지 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내게 될 거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의무 납부 기간이 65세까지가 되는 것이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종업원들께서는 더 내시니까 연금에게는 더 유리한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신 분들에게서는 65세까지 종업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노사 간의 갈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년 연장이 되는 거가 저는 뭐 이제 사실 일반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하시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뭐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5년 연장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좀 생산적인 면에서 정년 연장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든 그냥 뭐 조금이라도 더 버텨보자 라는 생각으로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안 좋고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또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또 청년들의 취업률과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좀 이렇게 양보하면서 협의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미님 반갑습니다. 산님 반갑습니다. 열매님 반갑습니다. 조아라님 반갑습니다. 돈방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이영일님, 작년에 연금저축펀드 600, IRP 300인데 결정세기 0이라 연말조산이 꽝이네요. 그래서 계속 900만 원씩 넣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돈을 넣으셔서 연말에 세액공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연금저축펀드나 IRP가 최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금이 내일 세금이 다른 공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일 세금이 없으신 분들, 결정세액이 0이신 분들은 실제로 연금저축펀드 IRP에 돈을 넣으신다 하셔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굳이 넣으실 이유가 없죠. 물론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지 않았으면 연금 탈 때 세금 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돌려받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세금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과세하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어쨌든 굳이 내가 당장 세액공제가 필요 없으시다 그러면 뭐 굳이 IRP에 900만 원씩 넣으시면서 또 운용을 잘한다면 모르겠지만 또 운용까지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세액공제, 절정세액이 좀 없으신 분들은 연금저축펀드나 IRP보다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송감누님 반갑습니다. SP님 반갑습니다. 안나트님, 일시불 연금 전화했으나 전화 불친절, 나누게 전화 왔지만 운전 중에 답변하는 등 신뢰가 안 가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 좀 문의가 많아서 저희 담당자들이 전화를 드리는데, 뭐 열심히 드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뭐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저기 계속 이동하거든요. 이 상담을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뭐 하루에 막 5시간, 10시간씩 운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쉬면서 전화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통화해 보시고요. 뭐 정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답변 다 해줄 테니까. 네, 제 개인 전화도 다 인터넷에 오픈돼 있으니까, 뭐 연금박사도 전화 다 받습니다. 연금박사가 제일 한가하거든요. 네. 자, 두아이맘님 안녕하세요. 노란색 공제에 들어가고 있는데 1,500만 원의 종합과세에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노란색 공제가 아니고 노란 우산 공제겠죠. 노란 우산 공제에 들어가는데요. 노란 우산 공제는 나중에 연금을 탈 때 퇴직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뭐 세율이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1,500만 원, 사적연금 총수령액 연간 1,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당연히 되지 않고요. 노란우산 공제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분류과세하고 종료됩니다. 그래서 따로 종합과세 걱정하실 필요 없고, 뭐 사적연금 1,500만 원도 고민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자, 박선영님 반갑습니다. 순화님 안녕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올라갔네. 네. 이렇게 많아졌어. 자, 젊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던데 연금 개혁이 확실히 된 건가요? 네, 지금 국민연금 개혁 요번에 지금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으로 개혁이 됐는데 문제가 좀 많죠. 사실 연금을 좀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이 개혁안은 그렇게 바람직한 개혁안이 아닙니다. 지금 기금고갈을 앞두고 있는데 기금고갈을 연장했다고는 하나 사실 흉내만 낸 것 같고요. 실제로는 기금고갈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내고 더 받을 거면 뭐하러 개혁을 합니까? 그냥 놔두지 그냥. 네. 자,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더 내야 되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이고,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또 지금 기성세대들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커지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뭐 연금 개혁안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회가 통과했으니까 법은 정해졌고요.
다만 이제 뭐 대통령의 거부권이 나와 있죠.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분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법은 뭐 되었지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뭐 법을 무효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반대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법이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또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확신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젊은 분들이 이번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뭐 당연히 많아야죠. 죄송합니다. 젊은 분들도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자, 손마루님 반갑습니다. 김정숙님, 오늘 연금 5년 연기하고 왔는데 48만원 받는데 5년 연기하시게 되면 66만원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요, 뭐 일단 국민연금은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내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굳이 일찍 받지 마시고 연기하셔가지고 5년 연기하시게 되면 36% 올라간 연금액으로 평생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유리하죠? 자,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기대형 80세 정도 이상만 살 수 있다면 국민연금은 연기해서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숙님, 그냥 받는 것이 이익일까요? 네, 그냥 받지 마시고요. 연기하십시오. 만약에 진짜 오늘 내일 할 거다, 이런 게 아니시라면 연기해서 더 많은 연금액을 평생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몽당이님, 출산 크레딧은 몇 년부터 적용되나요? 아이 셋 낳은 사람은 총 몇 개월 적용받나요? 네. 일단 출산 크레딧, 뭐 내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 내년도 출산분도 적용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두 번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18개월 적용해주고 있는데, 12개월 적용해주고 있죠. 만약에 법이 바뀌게 되면 첫째 아이가 12개월, 둘째 아이가 18개월, 셋째 아이도 18개월이니까 총 48개월 이렇게 기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크레딧은 기간을 더 주는 거죠. 자, 그래서 3명 낳았으면 48개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적용받아서 연금액이 늘어나겠죠.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죠? 자, 정정수님, 실시간 당첨되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이렇게 또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들어오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승호님, 개인연금 확정 7.5% 55세 내년에 받는데 연기한 게 좋을까요? 자, 확정 7.5% 연금들은 55세에 받으시는데 연기가 아마 안 될 겁니다. 이 상품들은 연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3년 정도 늦출 수는 있는데, 일단 연금을 개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연금을 받지 않고 3년간 묻어두시는 거죠. 55세에 받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높은 수익률이 늘어나는 해가 뭐 최대한 3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연기했을 때 혹은 뭐 받는 걸 중단했을 때 그 기간 동안 계속 높은 이자율이 불이된다면 당연히 늦추시는 게 좋지만, 만약에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공시율을 바뀌거나 뭐 더 이상 이자가 불어나지 않는다, 그러시면은 바로 연금 개시하시는 게 좋겠죠. 죄송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개인연금 확정 7.5% 굉장히 높은 금리 연금 받으신 분들은 보통 한 3년 정도 연기해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추가로 3년 정도 더 플러스 1% 정도의 금리를 드리는 상품들도 있었으니까요. 자, 민트님, 연금박사님, 국민연금 개혁이 합의됐어요. 문제가 많은데 진짜 추납은 꼭 해야 되나요? 자, 일단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제도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민트님께서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추납을 통해서 연금액을 늘려가시는 것이 사실 노후 준비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추납은 꼭 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죠. 다만 하는 것을 조금 더 언제 하느냐에 따라 약간 유불리가 있으니까 그걸 판단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죠? 네. 그렇지 않고 뭐 추납이 여유 있으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젊은 사람이다, 20, 30대에게 추납을 권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실 낸돈 대비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 지금처럼 국민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면 사실상 뭐 기금 고갈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뭐 지금 보니까 국민연금 개혁안에 있어서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겠다, 또 젊은이들의 연금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국가가 지급하겠다는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다 웃긴 얘기입니다.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다고 뭐 줄 걸 안 주고 안 줄 걸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그죠? 네. 법에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으면 뭐해요? 국가가 망하는데. 그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장치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보다 기금이 유지가 돼야죠. 기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국가가 주고 싶죠, 사실. 근데 주고 싶지만 돈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명문화되어 있으면 뭐해요? 국가가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국가를
저기 뭐야 깜빵에 집어넣을 겁니까? 그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명문화 된다는 거 아무 의미 없는데 그런 걸 자꾸 요구해가지고 불필요한 쓸데없는 힘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그런 의미 없는 장치보다 실제 기금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빨리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자, 맥가이버님 반갑습니다. 동탄거북이님 반갑습니다. 1990년대 갔다 온 군대도 지금 추납이 가능한지요? 추납기간 최고는 119개월이고 최고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군대 크레딧 확대해서 1990년 갔다 온 사람도 군대 추납이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게 이번 개혁에 포함 안 되었죠. 네. 일단 이번 개혁에 연금 수령 시기를 더 늦춘다. 65세에서 66세, 67세로 늦추는 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신 기간, 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갔다 온 기간에 대해서, 추납.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19개월과 관계없이 추가로 군대 갔다 온 기간에 대해서 추납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크레딧은 990년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해당 안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군대 갔다 온 기간을 추후 납부는 할 수 있으나 크레딧을 적용받는 기간은 2008년도 이후에 군대 가신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크레딧은 주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고요. 그 다음에 추납은 과거에 90년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적용되는 겁니다. 사랑구간님 오늘 출두합니다. 귀여운 박사님. 네, 박사님 귀여우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네, 저는 좀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네, 아직도 귀엽다는 얘기를 들으니, 반갑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돈방님 반갑습니다. 김희진님 처음 들어오셨군요. 네, 처음 들어오셨는데 앞으로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연금에 대한 공부 잘 하셔서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드래곤76님, 연금박사님 저는 추납 119개월 이하로 바뀌기 바로 직전에 추납을 60개월로 183개월치를 나눠내는데 2년 정도 내다가 지금 못 내고 있는데 이번에 13%로 바뀌면 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내야 하나요? 남은 개월은 35개월 정도 있습니다. 자, 추후 납부를 신청하셨는데 분납을 하고 계시는데 분납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내는 건데요. 내시는 시점에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소득대체율이 내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이러신 분들은 추후 납부에 대한 보험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해서 더 내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올해 내년 중에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그 후로 2027년 이후에 하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혹은 내년에 추후 납부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험료는 어차피 분납이니까 보험료는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걸 분납하시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내년에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구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김원민님 반갑습니다. 김지태님 반갑습니다. 네, 겨울요정님. 국민연금 타기 전까지 소득절벽 시기가 두려워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보통 60세에 정년퇴직 하시고 나면 63세, 64세, 65세까지 소득절벽이 있죠. 그죠? 이 시기 어떡하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100세 시대의 노후에 연금만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연금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가지고 보람있게 단 얼마의 소득이라도 노후에 연금 1, 200만 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달에 1, 200만 원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송마루님 60세 이전 연금을 55만 원 납입하다가 60세 이후 줄여서 30만 원 정도 5년 납입하면 효과가 별로인가요? 네, 60세 이전에는 국민연금을 55만 원씩 최고 구간 내셨어요. 60세 이후에 납입 금액을 줄이신 거잖아요. 이미 계속 가입을 하시는데 납입 보험료를 줄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효과가 약간 떨어지겠죠. 근데 국민연금의 특성상 적게 내신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다만 사실 이게 그때그때 약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으나,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내는 방법은 60세 이전에 내던 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을 계속 5년간 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국민연금이 연금 지급할 때 그 전체 평균 값을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금액을 60세 이후에 이미 계속 가입을 하시면서 보험료를 낮추게 되면 소득 월액 평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청근님 반갑습니다. 손준짱님,
안녕하세요. 퇴사 후 국민연금 연 2천 이상 받아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자, 퇴사 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천 이상 받게 되네요. 2천 이상 받아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자, 건강보험 있잖아요. 취업을 하시게 되면 직장 근로자가 되시면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관계없이 직장 가입자가 되시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내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되고 절반은 회사가 내주고 절반은 본인이 내시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직장 가입자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내이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지금처럼 국민연금 받아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신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그 다른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추가로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전미라님 반갑습니다. 두아이맘님, 연금보험 노란우산 연금저축에 들어가 있는데 65세 이후에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일단 연금보험 중에서 비과세로 가입하셨다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IRP 현재로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하신다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아이맘님께서 말씀하신 연금보험, 노란우산, 연금저축 모두 다 일정한 연금 수령 조건 또 비과세 조건만 지키신다면 건보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잘생긴 다일님 안녕하세요. 66년생 사업자입니다. 최대 금액으로 내는 것이 좋은가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금액으로 내는 것. 자, 일단은 네, 좋죠.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시면,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국민연금 구조상 적게 내시는 분과 많이 내시는 분이 계신데, 적게 내시는 분은 낸돈 대비 가성비가 좋습니다. 많이 내신 분들은 낸돈 대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적게 내신 분들은 금액 자체가 적은 것이고요. 많이 내신 분들은 금액 자체가 높죠. 그죠? 이 내는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받는 금액도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으나 조금 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나, 어쨌든 그래도 내가 어쨌든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최대 금액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금액이 제한되어 있고 가장 기초적인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적게 내시는 것이 낸돈 대비 가성비가 제일 좋겠죠. 일단 지금 현재 임의 가입자의 최소 보험료가 9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대 보험료는 55만 5,300원 내고 계시거든요. 그걸 잘 보시면서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좀 여유가 없으시다 그러면 한 1, 20만 원 정도를 내시라고 권유드리고 있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55만 원 다 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언제까지 사냐에 따라서도 좀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이 좋은 것이고, 좀 일찍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굳이 많이 냈다가 못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연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의 수명과 또 연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명 언제까지 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문성진님 반갑습니다. 김지사님 반갑습니다. 안단태님, 톤틴 내년에 좋은 거 나온다는데 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제가 영상을 지금 찍었고 시민을 통해서 올릴 예정인데요. 톤틴 연금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국가에서 그 기재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인가 거기서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톤틴 연금 만들겠다고. 자, 근데 지금 그 뉴스를 보니까, 발표 자료를 보니까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매번 말씀드리는 5, 6, 7, 8% 최저보증연금, 이게 톤틴 연금이고, 이거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거를 국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더 좋은 거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사실 국가 정책을 쭉 보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국가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막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이제 시장에서 나와 있는 상품들을 보면서 눈치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다가 좀 괜찮은 거 보인다, 그리고 좀 사람들이 관심 있다, 그럼 그제서야 이제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톤틴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국민연금 관련된 제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인연금 관련된 제도들도 보고 있으니, 사실 이미 있는 겁니다. 이미 있는 건데 이제 와서 나온다고 생색내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 상태가 아니라 몇 개의 일부 보험사 또 혹은 일부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보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부분의 보험사,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이런 상품들을 도입해서 만들겠죠. 뭐 이렇게 분위기를 확대하고 상품을 확대하는 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턴틴연금의 구조상 국가에서 발표한 지금 구조를 보니 지금 나와 있는 5, 6, 7, 8%의 최저보증연금 구조보다 더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되게 좋은 거니까요.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 들으면서 내년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 내년에 나온다는 것이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김준하님 실시간 방송 오늘 처음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봉호 기사님 방송 잘 들으셨죠? 네, 아마 다들 저보다 훨씬 더 좋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안 하고 우리 김봉호 기사님 시킬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네, 최대한 제가 열심히 해보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미미님, 연금박사님 개인연금 쪽으로 국민연금 다 타서 옮기려고 합니다. 네. 아니, 국민연금 다 타서 개인연금으로 옮기시면 안 되고요. 국민연금 받아 쓰셔야죠. 네. 일단 뭐 국민연금은 수령 있으시니까 연기를 하신 다음에, 최대한 연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70세부터 받으셔가지고 돈이 남아돈다. 그러면 뭐 개인연금 준비하시고 또 물려줄 준비도 하시고 하셔야죠. 네. 자,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어떤 게 좋은지는 사실 다 비교해봐야 되는 거니까 관련된 건 저희 센터 1800-3624 저희 센터에서 구체적인 견적이라든가 상품 안내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해보시면 아마 어떤 것도 유리한 건지 실시간으로 비교가 다 가능하실 겁니다. 자, 김희우님, 위탁 계좌도 서울 미국 ETF 투자 시 세금 문제 알려주세요.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세금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미국 ETF 투자하는 거, 그렇죠? 네. 어쨌든 대한민국이 미국 국민이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양도소득세 22%, 배당소득세 15.4% 다 내고 있거든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게 되면 실제로는 뭐 세금을 조금 더 덜 내거나, 이번에 문제가 좀 됐었죠. 네,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이 다 투자하시게 되면 뭐 다 세금 내셔야 됩니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고, 하지만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라든가 해외 주식의 배당 소득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다 과세하고 있죠. 배당 이자는 15.4%,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 다 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익이 안 생기면 상관없습니다. 수익이 생길 때 문제지 사실. 자, 안단트님, 개혁이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든 젊은이들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내는 건 더 많이 내는데 젊은이들은 이게 내는 걸 올리는 거는 젊은이들은 앞으로 계속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사실상 보험료율을 많이 올린다고 하게 되면 이미 납부를 완료하신 분들, 거의 다 내가지고 이제 몇 년 안 남으신 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죠. 거의 뭐 불이익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연금 받으신 분들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라면 사실 기금 고갈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이들이 불만이 있으면 불만만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불만이 사회적으로 어떤 국민연금 불매운동, 뭐 납부 거부운동 이런 것들로 퍼진다면 사실상 이게 기금 국민연금 자체가 파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에셰리님 반갑습니다. 자, 그분님 직장인입니다. 호봉제라서 급여가 매년 오릅니다. 7월에 국민연금이 끊겼네요. 네. 7월에 급여가 반영되어 국민연금이 오르게 되는데요. 추납하게 된다면 7월 이후가 좋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추납하시게 되면 7월 이후에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연금액 받을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만약에 내년에 추납하시게 되면, 내년에 하시게 되면 내년에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럼 더 많이 내시게 되겠죠? 그럼 내년에 소득대체율도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추후 납부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지난번에 방송도 해드렸고, 여러 가지 지금 연구자를 가지고 지금 다시 추정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오픈할 예정인데요. 연금을 좀이라도 더 많이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는 게 더 올라가기 때문에 가성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연금액 자체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올해 하시게 되면, 올해는 617만 원 소득이 기준소득의 최고 상한치이기 때문에 617만 원 곱하기 9%의 보험료에 가지고 연금액을 받으시겠지만, 내년에는 기준소득원액도 올라가죠. 630만 원 가까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료율도 9.5%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시기 때문에 불리하죠. 하지만 더 많이 내는 만큼 연금액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올라가는 금액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엔 연금액이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내년에 하시는 것이 얼마라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를 더 받건 좀 덜 받건 더 받건 관계없이 개인연금보다는 좋은 구조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잘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저희 센터에 문의 주셔도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셔도 아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겁니다. 자, 김영호님. 국민연금을 40년 내야지 43% 받는 건데 실제 40년 달하는 사람이 있나요? 실제 한참 떨어지는 금액을 받을 건데 젊은 사람들은 정년연장을 포함하면 43%에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이렇게 우리 김영호님처럼 지금 소득 대체율이 43%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40년 가입 기준으로 43%이기 때문에 40년 이상을 내야지 43%를 다 받고 그 이하로 내시는 분들은 사실상 좀 더 불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일단 소득 대체율이 40%라고 얘기하게 되면 40년 가입해야지 40%입니다. 자, 그러면 10년 낸 사람은 10%, 20년 낸 사람은 20%, 30년 낸 사람은 30%, 40년 낸 사람은 40%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적게 낸다고 해가지고 소득 대체율 떨어지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적게 냈기 때문에 낸 만큼 받는 것이고 더 많이 내면 더 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이게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43%라는 숫자 자체가 40년 가입 기준이기 때문에 마치 높은 걸로 포장되어 있는 같은 그런 국가적으로 정책 발표할 때 마치 뭐 소득의 43%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포장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적게 낸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죠. 낸 만큼 받는 겁니다.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적게 낸 사람의 소득 대체율은 낮은 것이고 많이 낸 사람 소득 대체율은 높은 것이고 하지만 적게 냈으니까 10%고 20 냈으니까 20%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내면 낼수록 소득 대체율은 올라가나 내면서 올라가는 것이다. 내가 가만히 안 내고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은주님, 박사님 지금 일시불 연금 몇 프로까지 있는지요? 지금 최저보증연금 일시불 목돈으로 하시는 거 5, 6, 7%까지 나와 있습니다. 7%. 자, 근데 7% 최저보증연금은 뭐 납입하자마자 7%가 바로 보증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연금 개시 전까지의 기간이 10년이냐, 15년이냐, 20년에 따라서 금리가 약간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최저보증연금은 납입하고 나서 바로 연금 받으시는 것보다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 이상 거치한 후에 연금 받으시는 게 더 높은 수익률, 높은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저희 센터에서 문의하면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님, 추후납부 일시납을 자동이체로 하게 되면 다음 달 25일에 빠지는데 올 12월에 추납 신청을 한다면 1월에 출금될 텐데요. 보험료 9만원 그대로 43% 적용되나요? 아니면 5% 오른 9만 6천원 적용되는 것이나요? 자, 일단 이건 법이 좀 개정돼서 개정안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자, 기본적으로 추납 신청한 달이 12월이라면 12월 기준으로 적용되겠죠. 신청한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법이 1월부터 바뀐다면 12월 이전에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언제 출금되든 관계없이 적용되겠죠.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마 그 개정안 나오면 그때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한번 그때 해당되시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하님, 퇴직 후 국민연금 추가 납부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자,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추가 납부가 아니고 추후 납부입니다. 추가 납부와 추후 납부의 차이점은 추가 납부는 내가 낸 돈이 있는데 추가로 더 내는 게 추가 납부고요. 추후 납부는 과거에 안 낸 걸 추후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연금을 잘 내와서 안 낸 돈이 없으신 분들은 추후 납부 자체가 불가능하죠. 추가 납부 자체는 국민연금에는 추가 납부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하시는 건 아니고 추후 납부를 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 안 낸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나중에 추후 납부하실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 추후 납부는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있죠. 그 기간 곱하기 이번 달 내시는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내는 보험료를 낮추면 전체적인 추후 납부 금액을 줄일 수가 있고 이번 달 내시는 보험료를 높이면 전체적인 추후 납부 금액을 올리실 수가 있겠죠.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이다. 임의기속가입자는 내가 보험료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납부 금액도 정할 수 있겠죠. 자, 다이어님 반갑습니다. 에셰르님, 대표님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55만 5,300원을 공제합니다. 그쵸? 네, 58세이고 2년 후 의무가입이 끝나는데요. 연금액은 88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64세까지 더 납부하는 것과 그냥 그 돈으로 적금이나 개인연금 하는 게 좋은지 가르쳐 주세요. 개인연금은 현재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연금이 본인 것만 있는지 배우자 것도 있는지 종합적으로 가정의 연금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민연금 50원, 5,300원 최고금액 내고 계시죠? 자, 이 중에서 절반만 아마 내고 계실 겁니다. 절반은 회사에서 보증해주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의무가입이 끝나죠? 그 이후부터 64세까지 더 납부하십시오. 그 돈으로 내가 60세부터 64세까지 4년간 낼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적금이나 개인연금을 하셔서 다른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번에 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보니 어쨌든 58세 이신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이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대신 소득대체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4년 동안 더 낼 수 있는 돈, 그걸 개인연금이나 적금하는 것보다 국민연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연금에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면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셨다는 조건에서는 제가 보기엔 유리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뭐 몸이 안 좋아서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국민연금 하시게 되면 돌아가시면 사실상 유족임금이 60%밖에 지금 안 되거나 아니면 유족이 없으면 보상 못 받거든요. 하지만 개인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나 적금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못 받고 나면 그 금액을 전액을 다 상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연금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토끼방님 64년생 임의계속 가입 21만원 내고 추후 납부 115개월은 언제 얼마 내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현재 21만원 내고 계시죠? 64년생이시니까 63세부터 연금 받으시겠네요. 추후 납부 115개월 남아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21만원 내고 계시는데, 올해 하시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금액이 그렇게 높은 금액을 내고 계시진 않지만. 하지만 내년에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소득대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금액 전체 총액은 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는 것보다 내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왜냐면 숫자적으로 보면 올해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또 연금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금액이 올라가는 측면, 그 다음에 또 기회비용의 측면 여러 가지를 반영해 봤을 때 굳이 큰 차이가 없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요거는 금융공단에 전화하시게 되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직 법안 통과되었으나 이게 지금 아직까지 거부권이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덜컥 결정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상님, 연금소득세에서 16.5%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개인연금 수령액이 아무리 늘어나거나 많은 경우에 모든 개인연금이 16.5%에 포함되나요? 자, 연금소득세에서 16.5%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일단 16.5% 분리과세로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연금저축 IRP입니다. 연금저축 IRP는 한도 내에서 수령하시게 되면 5.5% 또는 3.3% 저율과세로 종료되는데 그걸 초과하시게 되면 16.5%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되거든요. 자, 이게 연금저축 IRP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비과세 연금보험들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요.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과세로 받으신 분들은 16.5%가 아니라 이거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이자소득세 15.4%를 띄고 연간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 연금이라 하더라도 어떤 연금 분류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다 다르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연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도움이 되시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죠. 자,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연금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방송은 없죠. 연금 박사밖에 없습니다. 연금 박사. 아시겠죠? 더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길 바라고요. 연금 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으니까 준비하셨다가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이 질문 주시고 계셔서 또 쉬지 않고 이렇게 1시간 동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에셰르님 68년생이고 급여 700만 원이시네요. 아까 질문 주셨죠. 자,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급여가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미 가입하시고 나서 국민연금으로 준비하시기를 우선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호양키비님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고개를 주신 덕택에 직장을 완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자리 비우고 잠깐 외유를 하고 왔는데 그때 우리 공항에서 또 공항이 아니지 비행기에서 바로 옆자리에서 우리 호양키비님 만나가지고 네 인사했습니다. 제가 어디 괜히 딴 데 갔다가 이렇게 들켜요. 그래가지고 네.
자, 와이프가 박사님 만났을 때 아무 말 없다가 집에서 박사님은 실제로 뵙는 게 더 멋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엉망이었는데, 복장이. 네. 저희는 국민연금 부부합 300만원 조금 넘고, 제 나이 69년생, 기존 90세까지 개인연금 연 1,8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국민연금과 또 개인연금 통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호이안키브님은 저희 센터도 상담도 받으셨고, 그러니까는 뭐 더 준비할 거? 뭐 없습니다. 이제 연금 잘 준비하셨고 개인연금까지 준비하셨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이 고민하셔야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노후가 되면 의료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비를 어떻게 준비할까 해서 제가 방송 많이 드렸죠. 의료비 통장, 의료비 저축계좌 이런 거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자, 스키즈님, 조타님, 오늘도 박사님 뵈니 제2의 인생 준비, 자격증 준비하는 더 신나요. 네, 지금 자격증, 제가 연금 박사, 로서 활동하면서 연금 전문 자격증 만든 거 알고 계시죠? CPE, Certified Pension Expert라는 자격, 보건복지부 승인 받아서 한국 협회와 함께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자,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 있죠? 예, 요거 또 4월, 오늘 4월인데 4월에 또 시험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CPE 자격, 내가 연금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CPE 자격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네. 민간 자격이니까. 보시면 뭘 이거 자격증 딴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어디서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쭉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전문가로서 내 연금을 관리하고 남에게 연금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고 싶고 혹은 전문직으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제2의 인생 2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증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3번 시험이 있고요. 만약에 뭐 이거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과정 접수는 뭐 이패스코리아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13만 원인가 내시면 과정 접수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인터넷 온라인 강의 들으시고 시험은 1년에 3번 한국 FP 협회를 통해 접수하시게 되면 시험 보시고 합격하면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자, 주현이님 반갑습니다. 네, 정지수님 반갑습니다. 주현이님 지금이라도 65세 추납 가능한가요? 네, 65세 연금을 개시한 이후라면 추후 납부는 불가능하죠. 연금 받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불도저님 변경되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된다고 하는데 몇 년도부터 출생부터 적용되나요? 뭐 이건 법이 이제 확정되면 알겠지만 내년도 출생부터 적용하겠죠. 내년부터. 올해 이미 출생한 사람들은 적용 안 되는 거니까 혹시 12월 31일 날 출생하는 애가 있으면 1월 1일로 좀 늦게 나오도록 유도 5분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호야인키브님 여력으로는 주택연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야인키브님 주택연금까지 받으시게 되면 뭐 노후에 뭐 아주 그냥 연금 부자 되시겠네요. 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충분한 할 만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하게 되는 주택연금도 받으시면 되겠죠. 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하지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 남기고 가봐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네. 예. 어차피 두 번 사는 인생 아닌 거, 한 번 살 때 있는 거 다 쓰고 가셔야죠. 자, 그게 이제 연금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애써서 모으고 죽도록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준다 한들, 모으느라 힘들고 자식도 그 돈을 물려받아서 오히려 탕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잘 쓰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도 더 도움될 수 있고요. 자녀들도 그걸 보면서 자기들의 또 소득을 준비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연금 그런 부분에서 다 쓰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정수님 올해 9월달에 연금 계시는데 현재 월급 300만 원 정도 타는데 5년 연기하다가 중간에 취소하고 연금 타겠다고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연금 연기할 수 있고요. 연기했다가 취소하고 탈 수도 있고요. 타다가 다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개시 이후로 5년 동안은 중간에 아무 때나 연기 취소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연기부터 하시고 또 필요하면 다시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나태님, 국민연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원점이 되나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국회에서 통과한 수많은 법들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때문에 다 도로 아미탑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현재 부재 중이지만 뭐 권한대행 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원점이 되겠습니다. 자, 비타님 반갑습니다. 윤재수님 반갑습니다. 진종호님도 반갑습니다. 오선왕님 반갑네요. 네. 자, 오선영님, 저 맨날 통장에다가 10,000원씩 상담료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도움을 주시니까, 어쨌든 제가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 갔니? 아유, 이렇게.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디서 하냐? 큰일 났다. 오 마이 갓. 네.
자, 이혜경님 65년생입니다. 현재 연금은 251개월 냈어요. 실업자인데 임의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 내년에 추납하나요? 29년까지 계속 임의 가입으로 넣어야 하나요? 자, 실업자이신데 임의 가입. 어쨌든 65년생이시면은 연금 받을 나이까지 거의 한 4년 정도 남으셨기 때문에 임의 가입하시면서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하죠. 네, 연금을 계속 내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고요. 추년에 추납을 하시는 거는 올해 하시나 내년 하시나 좋겠는데 조금 많이 받고 싶다 그러시면 뭐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많이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내년에 하신 분들이 더 좋겠습니다. 이거 내용은 내일 영상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납부를 올해 하는 것이 좋은지 내년에 하는 것이 좋은지 사람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거 내년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까지 해가지고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내일 오후에 영상 추납부 언제 할지에 대해서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임의 계속 가입하셔야죠. 진영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해외 이주에도 수령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개인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주에도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시는 거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본인 거는 본인이 다 받으시는 거고, 국내 통장으로 받으시는 거고, 그걸 해외로 이제 가져가시는 거죠. 네. 정다운님, 연금저축펀드 보험 IRP 계좌를 하나로 합치려고 하면 55세 이후에만 가능한가요? 만일 IRP 계좌에서 회사 퇴직금까지 IRP 계좌로 받아 한 계좌로 모으게 되면 수령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합치시려면 55세 이후가 돼야지 가능하고요. 55세 이전에는 같은 연금저축 끼리는 이자할 수 있고 IRP 끼리는 이자할 수 있는데 요거를 서로 다른 연금저축펀드에서 IRP로 이렇게 이전하시려면 55세가 넘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험은 연금저축보험은 가능하지만 일반 연금보험은 안 됩니다. 합칠 수 없고요. 이렇게 상품마다 약간 다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55세 이후에 합치실 수 있는데 합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금이 없는 거, 세금이 적은 것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 많은 거를 늦게 받는 겁니다. 늦게 받아야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죠. 이미 낸 돈이죠. 이런 돈들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이 나오는 것이고, 퇴직소득세가 좀 낮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건 순서가 딱 정해져 있고요. 어쨌든 이것이 뭐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금이 적은 순서대로, 유리한 순서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주승님, 소득대체율이 올해 41.5%이면 이게 40년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60세 이후에 금액을 적게 내면 소득월액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자, 일단 소득대체율이 올해 41.5%인데 당연히 소득대체율 41.5, 뭐 42, 43 이런 숫자 자체는 40년 가입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40년 가입 기준이니까 뭐 40% 주는 것이고 20년 가입한 사람들은 20%밖에 안 주냐? 그렇죠? 20년 가입했으니까 20%고요. 30년 가입했으니까 30%고 40년 가입했으니까 40%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기간을 많이 내는 만큼 더 연금액이 올라가고 이걸 표현할 때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낸 만큼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적게 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60세 이후의 금액을 적게 내면 소득월액이 떨어지죠. 왜냐면 우리가 연금액을 책정할 때 내가 가입한 전체 기간의 평균 소득월액이 얼마인지를 보거든요. 나는 옛날에 충분히 높은 금액으로 쭉 내왔는데 내가 60세 이후에 갑자기 적은 금액을 내버리면 전체 평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60세 이후에 이미 계속 가입하실 때는 내가 기존에 내왔던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계속 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득월이 떨어지면 연금액이 줄어들겠죠. 뭐 총액이 줄어들진 않지만 어쨌든 약간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자, 알고바님, 국민연금 연 1,800만 원 받고 금융소득이 500이라면 금소세 문화요. 피부병자에 올라가 있다면 박탈인가요? 네. 국민연금이 연 1,800만 원이시고 금융소득이 500만 원이시라면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그죠? 네. 1,000만 원까지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1,0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그죠? 네. 금융소득세? 금소세? 네. 그죠. 당연히 금융소득이 500만 원이시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내셔야죠. 그 이자나 배당.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해당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연 1,8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500만 원 있다면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내에서는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죠? 네. 자, 두아이맘님 감사합니다. 임승환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추납 32개월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납을 올해가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납부는 약 1,800
을 내는데 연금은 약 12만 원 정도 올라서 회수기일이 약 12년이 좀 넘습니다. 가성비가 있을까요? 내년에 납부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올해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까요?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회수기일이 12년이니까 3개월수거든요. 3개월수. 내가 1,800만 원 낸 돈에 대해서 이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12년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연금의 그 회수 기일이 보통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비해서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다가 받으시면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우자가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사실상 회수 기일이 12년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내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자, 다만 올해 하실 수 있고 내년에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내가 가성비 따진다 그러면 올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가성비가 약간 떨어지지만 내년에는 내는 보험료가 오르고 소득 대체율도 오르기 때문에 전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가성비가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성비는 약간 떨어지지만 전체 연금 총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A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연금액을 좀 더 많이 받고 싶다. 내가 국민연금에 조금 더 내 재산을 몰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하시는 것보다 내년에 하시는 것이 좀 더 내더라도 연금액이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것이 다른 걸 한 것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돈이 많지 않고 나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살짝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계산 다 했으니까 내일 저녁에 영상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KN채님 63세이고 연장했어요. 밀린 보험금 1,500 정도 있는데 언제 내야 할까요? 아니면 안 내고 놓은 만큼만 타는 게 좋을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밀린 보험금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보험료. 네. 네, 국민연금을 밀리면 연체잖아요. 연체는 3년 이상 연체하면 더 이상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63세이시라면 국민연금이 제일 좋은 거니까 딴 거 낼 돈 있으시면 국민연금 하시고요. 연체한 거 빨리 갚으십시오. 3년 지나면 더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네. 자, 왕왕연두구님, 살고 죽음이 마음대로 안 되니,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은 산다라고 가정하고 연금 준비하셔야죠. 자, 김희진님, 국민연금 선납 공모합니다. 자, 국민연금 선납은요, 내가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먼저 내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50세 미만은 앞으로 낼 1년치 선납할 수 있고요.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앞으로 낼 5년치 선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5년치 내다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올라가는 건 나중에 추가로 더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납은 내가 지금 예를 들면 한 달에 30만 원 내고 있다. 내가 뭐 5년치 내겠다. 그러면 1년에 360만 원, 5년치니까 1,800만 원을 내가 선납할 수 있습니다. 약간 할인해 주죠.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5년 동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험료율이 올라가지고 실제 내가 낼 돈이 1,800이 아니라 1,900, 2,000이 됐다. 그럼 나중에 더 내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납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선납도 마찬가지 소득대체율이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납부되는 시점에 소득대체를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올해 다 냈다고 해가지고 올해 다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후년에 들어갈 돈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때 소득대체율이 따로따로 적용된다. 그럽니다. 되게 복잡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선납하시면 되겠고요. 또 선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내가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인자님 반갑습니다. 건강합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운동도 해야죠. 자, 남카님 건강보험료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모두 50% 반영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공단 문의 결과. 그래요? 국민연금은 50% 반영되는 것이 맞고요.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분류과세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50%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우리 남카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 계좌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퇴직소득 또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조항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건강보험료 문의가 잘못됐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하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퇴직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는 양도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았어요. 내가 집을 10억에 사가지고 13억에 팔았어. 양도차익이 3억 생기지 않습니까? 이 3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 나올까요? 3억에 양도차익에 건강보험료 부과되면 38이 24, 2,400만 원 나오겠네요. 건강보험료. 네. 네. 자, 근데 집 팔아서 양도차익이 생겼는데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는데 거기다 건강보험료까지 내라?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보험이 반영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민기민님 안녕하세요. 구조개혁하면 달라지는 점 있나요? 모수개혁처럼 더 내고 더 받는 것처럼 달라지는 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구조개혁을 한다는 것은 모수개혁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받는 시점, 이런 기본적인 숫자를 바꾸는 것이 모수개혁이고요. 구조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까지 전체적인 연금의 구조를 좀 이렇게 혼합해서 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개혁하게 되면,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자체가 어떤 개혁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연금을 개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한다든가 덜 받게 한다든가,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약간 일부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이고요. 국민연금의 모자란 부분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보완하게 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연금의 구조개혁, 큰 틀에서 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구조개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큰 틀의 개혁이 구조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준우님 50세 국민연금 최고치 납부 중인데 2년 뒤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하면 월급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 같은데 예전에 앉는 국민연금을 내년에 높은 급여 기준으로 내는 게 좋을까요? 퇴직 후 낮은 소득 기준으로 납입하는 게 좋을까요? 자, 국민연금 최고치를 납부하고 계시죠, 지금? 네, 퇴직은 하실 거고요.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드십니다. 근데 예전에 앉는 국민연금 있으신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추후 납부하실 건데. 자, 일단 높은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월급이 낮아지는 후에 하시는 게 좋은지, 60세 이후에 하시게 되면 내가 소득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적게 내시면 가성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연금액 자체가 낮습니다. 많이 내시면 가성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시는 것이 어쨌든 다른 걸 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다면 불리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평균 정도 사신다면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1층 연금으로 기본으로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금 기금과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50세 넘으셨고 그러시기 때문에 국민연금 높은 금액으로 내셔서 국민연금을 1층 연금을 가장 든든하게 만들어 두시는 것, 이것이 가성비 떠나서 좀 유리할 것 같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게 좀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보험료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추후 납부하시는 거 내후년 2027년 이후에 하시게 되면 굉장히 또 불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내년 중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후추님 59세입니다. 내년 3월 납입이 끝났는데 추후 납부를 내년에 해야 하잖아요. 예전에 연금 수령 전에 64세 하면 손해인가요? 94,500원 내고 있는데 금액을 올려냈다가 내년에 추납하면 연금액이 좀 올라가겠는데 연금액이 좀 작아서 1인 가구로 나중에 받다가 자식에게 물릴 수 없어 금액을 95,400원 내고 있었는데요. 주택연금도 많이. 자, 그렇죠. 추후 납부 지금 연금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죠? 네. 연금 수령 전에 하실 수 있습니다. 64세에. 그런데 지금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후추님 올해 또는 내년에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내후년 61세 이후에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리해지더라고요. 올해 또는 내년에 하시고요. 자, 연금을 더 추가로 많이 내서 올리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내년에 하시는 게 좀 추천드리고 있고, 현재 내시는 94,500원 정도 내는 금액 정도로 추후 납부하시겠다. 그러면 올해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도 하시고요. 자, 갱님. 박사님, 추후납 납부 시기 관련해서 국민연금 미납 기간이 4년 정도 있는데 현재 직장에서 최고 금액 납부 중인데 현재 여유 금액이 많이 없어서 나중에 퇴직할 때쯤 직장 그만두고 최소 금액으로 추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중에라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 몇 년 정도 지나시게 되면 3, 4년 지나시게 되면 보험료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추납의 메리트가 떨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분에서 좀 미리 하시는 거 올해 또는 내년에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지금은 소득이 많으셔서 추납을 많이 하시겠지만 추납하시고 그 다음에 한 1, 2년 분납을 요청하셔도 좋고요. 네, 그러면 크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내년까지는 분납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추납을 좀 이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돈이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을 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1층 연금이니까요. 쭈니님 실시간 라이브 나중에 볼 수 없나요?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라이브가 사실 이게 제가 라이브를 해드리고 있지만 연금박사가 라이브 한다는 것 때문에 국가의 심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바로 볼 수는 없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 심의를 받고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라이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에서 전화 주시면 또 여기 저희 전문가들이 좀 다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비님 기초연금 감액이 51만 원이죠.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 51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있죠. 그죠?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 51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기초연금 감액이 없고요. 자, 바늘칭님 안녕하세요. 가입기간 30년 채우려고 군복무 26개월 추납하려고 하는데 납부기한이 현재 1년 남았는데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 10만원 내는데 20만원으로 보강해서 납입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10만원 내고 추납하시는 것은 뭐 가성비는 좋겠습니다만 너무 적으세요. 좀 올려서 가성비는 좀 떨어지더라도 연금액 자체를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이셔가지고 추납부 26개월치 하시면 효과가 10만원 할 때보다 3개월 수나 효과는 약간 떨어져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쭈니님 다시 보기 안 되는데 뭐가 바뀐 건가요? 네, 요즘 그 심의가 강화돼가지고요. 제가 라이브를 했던 것도 다 라이브 끝나고 나면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 저녁에는 가능할 텐데 내일이 되게 되면 이제 영상을 잠깐 이제 비공개로 처리하고 심의를 한 또 받는데 일주일 열흘이 걸립니다. 그럼 그때 이후에 다시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제 잘못이 아니고요. 국가가 어쨌든 뭐 이런 거에 다 일일이 다 간섭합니다. 요즘 어떤 시대인데 언론에 대해서 다 일일이 사전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게 제가 지금 사회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정지수님 희망퇴직하면서 개인연금, 개인 RP, 희망퇴직금, 퇴직금을 연금 펀드에 투자하였습니다. 취직을 할 때까지 연금 수령을 일정 금액을 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연금 IRP 퇴직금을 다 연금 펀드에 투자하셨군요. 뭐 수익이 잘 나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펀드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좀 있다는 거니까 잘 운영하시고요. 취직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좀 수령하실 예정이신데 55세 넘으셨나요? 55세 넘으셨다면 뭐 연금 수령이 가능하겠지만 55세 이전이라면 연금 수령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꼭 필요하신 금액을 연간 수령액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 최대 1,5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좋고요. 일단 지금 연금 수령을 하시려고 한다고 보니까 쓰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뭐 희망퇴직 하셨으니까 아직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으시겠지만 이걸 연금을 다 쓰시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꼭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카님, 연금박사님 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계속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쌀보리님 7% 연금보험을 타 유튜버에서 쓰레기 보험이라고 하던데요. 여긴 좋다고 하네요. 네. 자, 세상에 쓰레기 상품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거죠. 연금박사는 쓰레기인가요?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누가 보기에는 연금박사는 나쁜 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누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그거는 뭐 상품이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나쁜 상품은 없습니다. 그죠? 그 상품이 누구에게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거죠. 나에게 맞는 상품이 있고 맞지 않는 상품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쓰레기 상품이다. 이건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사실 네.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세상에 남욕하는 사람 중에서 뭐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7% 연금보험 지금 연금보험으로 개인 연금보험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연금이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고 굉장히 좋은 연금입니다. 단지 이제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안 좋죠.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할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연금이고요. 평생 연금으로 받으실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연금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이런 연금이 필요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주택연금도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도 쓰레기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그쵸. 사실 국민연금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주택연금? 집은 내 집이니까 주택연금 받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주택연금이 금리가 높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높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밖에 없다면 연금으로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 차원에서
각각의 금융상품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럭시는 쓰레기고 아이폰은 좋은 겁니까? 아이폰은 쓰레기고 갤럭시는 좋은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갤럭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각각의 또 상품에 따라서 상품이 좀 스펙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스펙이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샤넬이나 루이비통, 뭐 구찌 이런 명품들이 좋으세요? 그런 거 쓰레기 아닙니까? 그쵸? 그런 게? 네. 잘 생각해 보시죠. 물론 가방이라는 것이 뭐 10만원, 20만원, 50만원 할 수 있겠죠. 근데 50만원짜리 가방이 있고 500만원짜리 가방이 있습니다. 그럼 500만원짜리 가방이 50만원짜리 가방보다 10배가 더 좋은가요? 그렇지 않죠. 네. 50만원짜리 가방보다 좀 더 어떤 만든 사람들의 열심히 그런 노력이 들어가서 이것이 뭐 100만원, 150만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명품이라는 것 때문에 500만원, 1000만원을 올린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맨날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맨날 안 좋은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7% 연금보험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연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실 게 뭐냐면 연금 관련된 뿐만 아니라 많은 영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좀 자꾸 양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거는 좋고 네 거는 나쁘다 라고 하시는 채널은 웬만하면 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꾸 그 양극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내분을 유도하고 서로 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갈라치기 해야지 내가 먹고 살고 내 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그것이 사회를 보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에 대한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과 시장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사장님 40대 초반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다가 자영업 프리랜서로 일하였습니다. 이미 가입하려고 했더니 추납이 약 80개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듣고 싶습니다. 40대 초반이시지 않습니까? 추납을 하시는 건 좋은데 40대 초반이신데 벌써 연금 받을 때가 25년 남았거든요. 지금 추납을 고민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50대 중후반이라면 빨리 추납하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추납은 지금 말고도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년 후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하는 것보다 20년 후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20년 후에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40대 초반이 국민연금 추납을 지금 미리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네. 임지연님, 반납금은 내는 것이 유리할까요? 50대입니다. 반납 대상이 되신다면 반드시 하셔야죠. 반납은 과거에 우리가 반환받았던 거를 지금 다시 반납하시는 건데, 과거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적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60%, 70%대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박나나님 반갑습니다. 마리모님,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금융소득 2,000석이 포함되나요? 자, 국민연금 받으시는 거는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연금소득이죠.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자, 루비님, 국민연금이 42만원 받으면 건강보험료에 50% 들어가나요? 그러면 건보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민연금 42만원 받으시면 42만원 중에 50%인 21만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죠.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진 않으실 겁니다. 자, 고태희님, 간부로 군대한 건 아니죠? 아, 간부? 군복무 다 쳐주니까, 그죠. 간부로 군대 간 거는 군인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연금을 해당됐던 기간은 안 되는 것이고요. 일반 사병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일반인으로서 군인을 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랑으로 채비하다님, 47세 1억 1수납하고 65세 매월 86만원 정도 받습니다. 많이 받으시네요. 어쨌든 국민연금 많이 나와야 6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택도 없이 부족할 것 같네요.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금을 더 만들 방법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금 투자형 연금들을 가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어쨌든 주식이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5%, 6%, 7%, 8% 최저보증 연금 있습니다. 연금으로만 받으신다면 기본적인 수익률을 최저보증하고 있고 종신연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 사랑으로 채비하다님처럼 투자는 리스크가 있어서 싫으시고 노후에 연금은 부족하시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연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7% 최저보증 연금이 누가 쓰레기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네.
그거는 상품에 대해서 잘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요. 상품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비스터님 올 10월 국민연금 납부 종료인데 임의가입 선납은 올해 하는 게 좋은지요? 보험료도 올해 요율로 4년 선납부 가능한지요? 선납 금액 총액은 모두 올해 소득공제가 되는지요? 현재 연금분당에서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임의가입 선납을 하실 수 있는데 5년치를 선납하실 수가 있고요. 올해 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요율로 선납되는 것이냐? 선납은 올해 요율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올라간 요율을 그대로 다시 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시불로 내는 것일 뿐이지 그게 완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보험료가 올라가면 더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납 금액은 올해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내가 2천만 원 선납했다, 2천만 원 전체가 올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박나나님 연금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안 해도 저도 반환일시금 납부제도 납부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럼요. 반납 당연히 하셔야죠. 둘 다 한 달만 하시는 게 좋은가요? 반납은 뭐 추납 다른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대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반납은 어쨌든 한 4년만 받아도 원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는 것이 두 분 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인철님 국민연금 100만 원 정도 받는다면 초납부도 남아있지만 그 금액 더 못해서 예금으로 60 정도 이자 받는 건 어떨까요? 예금이자 6%, 7% 정도라면 좋겠죠. 하지만 예금이자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선택해서 하시면 좋겠다. 뭐 1, 2년 정도 예금이자 받고 추납하시는 거는 뭐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네. 너무 장기간 예금이자로 또 하시는 것은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 않다. 김주사님 감사합니다. 똑부러지는 설명 도움되시다니 감사합니다. 예쁜님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개인 IRP에 납입액을 합쳐서 1,5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1,500만 원 사적연금입니다. 1,500만 원 한도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합산하지 않고요. 별도로 종합과세하고요. 연금저축과 개인 IRP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연금으로 찾을 때 거기서 연간 1,5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퇴직연금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개인 IRP만 기본적으로 해당된다. 자, 김현수님 오늘은 야근입니다. 잠깐 인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아쉽지만 재방송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현수님 감사합니다. 야근이라서 또 이렇게 방송 못 봐주시는데 나중에 재방송 꼭 봐주시고요. 지금 상황상 심의받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재방 올라가는데 한 며칠 더 걸린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십시오. 박경영님 저는 국민연금 폐지하면 좋겠어요. 그 돈으로 개인연금 하고 싶어 정보 못 믿어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도 국민연금이 국가의 제도로서 잘 유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왠지님 오늘 추납제도 최저로 넣었습니다. 56개월 잘한 거겠죠? 뭐 최저로 넣으셨다면 오늘 하시는 것이 잘한 겁니다. 그렇죠? 네. 많이 넣으시겠다면 뭐 좀 더 이따 하셔도 되겠고요. 애슐라님 감사합니다. 호추님 59세 지역가입이고요. 추후 납부를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납입 끝나고 임의가입하는 것 중에 둘 중 한다면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지금 이거 두 개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는 내년이 유리하고 그 이후에 하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박경영님 내가 죽은 돈 못 받고 이게 나라냐? 네, 그렇죠. 뭐 내가 죽으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유족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홍기성님 국민연금 노조 5년 조기 수령하게 되면 바로 국민연금 보험 바로 적용돼서 바로 올라가나요? 그렇죠. 조기 수령하시게 되면 연금을 수령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네.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건강보험료는 바로 소득이 있으면 내셔야 됩니다. 이론이 박사님 61세 끝난다는데 이미 계속 납부하는 게 좋은지요? 현재는 15만 원 냅니다. 이 금액을 넣을까요? 현재 최고 금액을 올리는 게 나을까요? 말씀드렸죠? 이미 계속 하시는 분들은 60세 전에 내셨던 평균 금액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별님 반납 20년 것을 했고요. 현재 임의가입 3년을 했는데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떼나요? 자, 연금 받을 때 세금 떼는 것은요. 네, 2002년 이후에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 이전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들은 과세되지 않고요. 2002년 이후에 납부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임의가입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못 받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할 때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지금 내는 것이고 납부할 때 소득을 돌려받지 못했다. 납부할 때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금은 뭐 낸 거 납입을 완료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납부할 때 세금 못 돌려받았는데 지금 세금 또 내야 된다는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현님 77년생 국민연금 65세 175만원 정도 예정입니다. 연금 최고 구간이면 60세에 5년을 더 낸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번엔 50 정도 연금 가입 예정입니다. 어떤 연금 좋을까요? 자, 일단 국민연금을 조금 더 내신다면 60세에 더 내시게 되면 최고 구간이시니까 월 55만원 1년에 한 600만원 넘게 내실 거고요. 그쵸, 네. 근데 지금 77년생이시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쵸, 네. 지금 더 많이 내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3개월 수 기준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3개월 수가 뭐 한 120, 30개월, 130, 40개월 잡았을 때 뭐 연금액이 내가 내는 금액에 대비해서 대략 한 5%? 네, 5%, 8% 정도 올라가겠네요. 그죠? 네. 자, 그거는 뭐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보는 건 예상은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50 정도 개인연금에 가입하신다면, 지금 어쨌든 연금저축 IRP를 가입하고 계신다면,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 하시는 것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연금저축 IRP 하고 계신다면, 그 다음에 개인연금보험 중에 최저보증연금 7%, 8%짜리 최저보증연금이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DK 초이님 72년생 공기업 근무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현재 55만원 납부 중입니다. 예상수령액은 165만원으로 나오는데 군 경력 추납 당연히 하셔야죠. 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셨다면 추후 납부 당연히 하셔서 연금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다 했습니다. 자, 건스키님 반갑습니다. 박경영님 퇴직연금 5,900만원 있고 국민연금도 6,400만원 들어가고 있고 내 돈이 있는데 왜 못 빼요? 속상해요. 세금도 내야 되는데 대출도 안 되고요. 어쨌든 뭐 연금 제도가 제대로 유지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대출 이런 거 받지 마시고 그냥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빼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마스터군님 59세이고 국민연금 64세에 160만원 받는데 현재 최고치로 내고 있고 64세까지 계속 일할 때 연금 계속 불입하는 게 더 유리한지요? 그럼요. 계속 불입하셔서 국민연금 1차로 늘리시고 그리고 나서 개인연금 추가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님 이마 천재입니다. 이마가 좀 넓죠? 네, 감사합니다. 이마가 넓어서 머리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나이가 드니까. 스카리님, 박사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의 9%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매달 성과급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달 보험료를 다르게 내는 건가요? 네. 일단, 급여의 9%인데요. 네, 성과급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지급되는 거죠. 이런 거는 다르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건 월급에서 뛰어갈 텐데 제가 얼마 뛰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성과급을 반영해서 뛰지는 않을 것 같고 매달 정해진 월급의 9%를 추가로 뛰겠죠. 저희 직원들도 보너스를 주긴 했는데 국민연금 따로 뛰는 거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분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까먹었네.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이제 뭐 1시간 넘었는데 제가 이렇게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셔야죠. 그렇죠?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 늦었으니까 나가시더라도 좋아요 눌러주고 나가시고요. 연금박사 구독하시면 여러분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자, HB님 만 60세부터 5년간 임의가입 월 9만원씩 소액 납부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소액 납부하는 거 도움 무조건 됩니다. 하십시오. 국민연금. 자, 이상현님 아내도 이미 왜냐? 연금 가입하고 있으며 9만원 내고 있습니다. 78년생 65세에 58만원 받을 수 있다고 추납 119개월 넣으면 75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추납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네, 아내분이시죠, 아내분. 지금 이상현님이 연금액이 얼마신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상현님이 연금액이 높고 아내분이 연금액이 적으시다면 아내분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부부가 같이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면서 연금액이 너무 아내분이 연금액이 이미 너무 작다라고 하신 분들은 사실 추납을 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에 연금을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참고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저희가 상담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사님, 일시납 1억 원 최저보증 7%, 8% 가입하는 가능한가요? 10년 거치하고 65세 수령하려 합니다. 저희 센터 전화 주십시오. 저희 센터 1800-3624에서 최저보증연금도 상담해드리고 가입 관리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네, 저희 센터도 개인연금 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또 수익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연금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자, 메일을 즐겁게님 반갑습니다. 도움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아가님 99년생인데 연금 안 내고 안 갚고 싶어요. 젊으신 분들이 들으셨는데 그렇죠? 이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연금 기획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희경님 감사합니다. 오학선생님 74년 99년 4월에 가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돈은 내지 않았습니다. 추납 가능 기준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기준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전화해 보시면 바로 수납 가능 기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전화해서 내일 1355 국민연금공단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창현님, 60세 이후 임의가입 일시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있는 납입을 부탁드립니다. 65년 10월생입니다. 자, 임의가입 일시불로 안 됩니다. 네. 선납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시불로 내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가성비 있는 납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게 낼수록 가성비는 좋으나 연금액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임의계속 가입하신 분들은 기존에 이미 많이 내오셨던 분들은 너무 가성비 있게 적게 납입을 하게 되면 전체 기준소득월액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0세 이전에 납부하셨던 부분과 비슷한 금액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스콧님, 감사하게 시청 중입니다. 국민연금은 30년 넘게 가입 중이고 IRP에 매년 900만원 가입 중인데 만 56세 저축보다 사적연금에 더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사업소득 10년 정도 예상합니다. 소득이 좀 더 있으시다면, 네, 지금 IRP도 하고 계시고 국민연금도 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하셔야죠. 그죠? 네. 뭐 저축보다 개인연금을 얘기하셨는데 저축은 돈을 모으는 것이고 개인연금은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연금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개인연금, 그 중에서 IRP 하고 계시니까 비과세 연금보험 추가로 하시면 더 좋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내가 목돈을 마련하는 목적이다 그러면 저축하시는 거고, 연금 목적이다 그러면 연금보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님 26년 4월 연금을 받아요. 그런데 350개월입니다. 360개월 채우는 것이 유리한가요? 자, 일단 국민연금 350개월과 360개월 채우는 것이 연금의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액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지만 뭐 딱 360개월을 채운다고 해서 뭐가 더 나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350과 360개월은 딱 그 10개월 차이만 날 뿐입니다. 자, 최인숙님 안녕하세요. 처음입니다. 퇴직금 1억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퇴직금이 55세가 넘으셨다면 이제 퇴직하신 거죠. 그러면 IRP 내에서 운영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개시해서 그 연금 받은 금액을 재투자하거나 더 좋은 연금에 납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저희 센터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네, 저 내일 낮에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십시오. 자, 사님 추납 잘하셨습니다. 연금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주별 K님, 부부 중 한 사람만 연금 150만원 넘으면 의료보험이 올라가나요? 네, 일단 부부 중에 부부는 뿐만 아니라 다 누구든지 연금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더 내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소득으로 탈락하게 되면 배우자도 탈락하죠. 네. 자, 이 피부양자 조건입니다.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0만 원은 아니고 같고 연간 2천만 원이죠. 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올라가는 건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올라가고요. 피부양자가 탈락되는 것이죠. 자, 김준호님 쭉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공단에 확인 가능할까요? 네, 공단에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해 보십시오. 들꽃 박사님 안녕하세요. 68년생 내년 4월에 연금 받습니다. 추납 60개월 내야 되는데 올해 추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연금액을 높이시고 싶으시면 내년 하시는 게 좋고요. 가성비 있는 투자 하고 싶으시면 올해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 내일 연금 박사 영상이 올라가니까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떡국님 반갑습니다. 훈정수님 반갑습니다. 문의 전화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김오리님 감사합니다. 남박사님 감사합니다. 정지우님, 안미경님, 버피타님 감사합니다. 푸르님 퇴직연금 5천만 원이 퇴직연금 통장에 있는데 아직 시중 다니고 있어요. 퇴직연금 어떻게 받는 게 좋은가요? 잘 굴리셔서 나중에 퇴직연금은 인출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금액으로 정기간 동안 인출하시는 게 좋고요. 종신으로 받는 게 좋은데 사실 종신으로 받는 통장이 아니실 겁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받으셔가지고 종신연금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셀프로 좀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받는 게 좋은 거는 어쨌든 개인이 잘 인출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몽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가네요. 오늘 벌써 1시간 반째 하고 있습니다. 상담 감사하며 환절기 조심 건강 조심하면 감사합니다. 자, 김어미님, 외셰르님, 오수성님 감사합니다. 이하늘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김상범님 50세인데요. 월 50원 내고 있는데 추납을 60개월 가능한데 올해가 낫나요? 내년에 낫나요? 이거 방송 제가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님 임의가입 55세 주부인데 남편이 공무원이고 최고금액 연금 넣고 있는지 잘하는 건가요? 남편이 공무원이시라면 부인은 국민연금을 최대로 맥스로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서로 배우자가 국민이라면 약간 조절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국민연금이고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다. 각각 공적연금의 극대화, 최대화해서 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안태용님 감사합니다. 최문수님 감사합니다. 송네버다이님 20세 딸입니다. 연금저축 연금펀드 어떻게 나은가요? 아직 장기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연금펀드를 하셔서 장기 투자하시고 다만 일비하거나 수시로 매수매도하는 거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사랑구님 늦게까지 하시는데 눈 감고 듣고 계십니다. 자장가로 들리시는군요. 네, 빨리 편히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상혜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남카님 저도 15년 전까지 국민연금 안 내고 싶어서 이민 가고 싶었어요. 젊으면 안 내고 그렇죠. 네. 자, 매기님 힘내세요. 남카님 젊으면 안 내고 싶었지만 나이 들면 생각 바뀝니다. 그죠? 연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노을님 59세인데 5년 장교 전역하면서 일시불 받고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 중입니다. 연결해서 추납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장교로 전역하셨기 때문에 군인연금 받으신 거고요. 자, 연결 추납은 안 되고 군인연금 재직하셨던 기간은 추납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을 따로 준비하시면서 국민연금을 채워서 연금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연결해서 추납은 안 됩니다. 365 학계전투님 감사합니다. 리찌맘님 오셨네요. 네, 댓글 좀 자주 달아주십시오. 리찌맘님 오래간만입니다. 10시가 넘었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 기침하시는데 걱정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홍기사님 감사합니다. 리치걸님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퇴직하면서 중단을 했는데 작년 임대소득이 발생해 소득신고했더니 국민연금으로부터 가입 예고문이 왔어요. 내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뭐 안 내고 개길 수는 있습니다. 연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연체가 되면 압류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호양키비님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에서 또 즐거운 직장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직장 다니십시오. 딴딴히 가지 마시고. 365 각계전투님 89개월 추납 가능하고 분납을 60개월 하려고 하는데 언제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하고 내년 이내에 분납까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트님 감사합니다. 송네보다님, 두아임맘님 7% 연금은 56세인 사람도 도움될까요? 그럼 60세 넘어도 가입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5년, 10년 내시고 거치해가지고 65세나 70세부터 연금 받으시면 됩니다. 충분히 좋은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수님 감사합니다. 네, 365 학계전투님 추납 분납을 60개월 하는 게 이득이 없는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분납하시는 거 그렇게 이득 없더라고요, 사실. 한 번에 내시는 게 큰 차이 없고 오히려 분납하게 되면 이자만 더 내야 됩니다. 자, 시틀러스 TV님 계속 무직자인데 119개월 추납 언제 해야 하나요? 유튜버 의견은 어찌 하나요? 자, 근데 유튜버 의견이 다른데 어쨌든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큰 차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 영상에 올라갈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내가 그냥 돈 쓸 데 없다 그럼 바로 하시고 조금 더 내가 돈을 모아서 하겠다 그럼 내년에 하시면 됩니다. 큰 차이 없다. 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니까 조금 유리한 게 가성비 측면으로는 올해 하시는 게 유리하지만 전체적인 구조 금액 측면에서는 내년에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내일 올라갈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오정님 군대 3년 추납은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국민연금단에 물어보시면 내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자, 제니다님 뭐가 찾으세요? 그만하시고 쉬세요. 네, 기침하시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님이 박사님 시간 너무 지났어요. 그만하시고 잘 쉬셔야죠. 오늘 너무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요즘 연금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1시간 반째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늘어져서 사실상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질문 많이 주시고 관심 많이 주시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네. 자, 김님. 50살 추납 119개월 올해나 내년에 할까요? 제가 내일 방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두아이맘님 최고의 방송 감사합니다. 월요일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르님, 국민연금 받습니다. 네, 국민연금 수급할 때 소득이 있으면 350만원 가지고는 감액이 거의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남은 20개월 동안 이미 추가 납입을 통해서 또 연금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내년에 개시전 할까요? 지금 또는 내년에 하셔야 됩니다. 연금 개시전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스 형님, 추납을 올해 다 내야 하나요? 네. 내년 2월에 추납하고 3월에 연금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내년 2월에 추납하고 3월에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직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남까진 감사하고요. 들꽃님 모든 답변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의 방송 감사합니다. 이하늘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자,
오늘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기 기운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해 관심 가지시고 질문 주시니까 저는 정말 다행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주식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 부동산을 사면 돈맥경화, 돈이 돌지 않아서 경제가 망가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내수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생기고 또 취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건강해지고 연금을 준비하시는 노후에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죠. 여러분들이 연금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연금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갑론을박 좋습니다. 주식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연금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주식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확률 게임이고 한 명이 먹으면 한 명은 잃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먹으면 누군가는 잃어야 되는 게임이 주식 게임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 가지고 갑론을박하게 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에 대한 이야기와 논의가 활발해져서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연금을 많이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방송 보시는 중에 뭐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자꾸 현혹되지 마시고요.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좀 올바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방송을 잘 청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는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의 노후가 행복한 노후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벌써 177회 횟수로 보면 거의 5년째 라이브 방송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쉼 없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들 배분라님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